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에너지과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기능사 43번 과제를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인벤터를 실행합니다. 시작하기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템플릿 매트릭에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를 선택하시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모형 탭에서 원점을 펼치고 XY 평면을 선택한 다음 가운데에 있는 스케치 작성을 클릭해 줍니다. 자, 오늘 도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은 등각투상도가 그림과 같은 모양이고 왼쪽이 정면도를 기준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우측면도, 그 다음 저면도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크기는 정면도에서 보시면 전체 길이가 120mm이고 그 다음 폭은 40mm, 그 다음 높이는 바로 40m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의 특징이 가장 잘 나타나는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스케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치를 보시면 우리가 이 왼쪽 이 지점에서부터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쪽 거리가 80mm이고 그 다음 위쪽은 7mm, 그 다음 높이가 15mm이고 각도가 44도입니다. 그 다음 또 반대쪽도 7mm, 그 다음에 이 높이가 바로 40mm입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바닥에서부터 약간 위쪽으로 아랫부분이 절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거리가 5mm이고 그 다음 그 높이에서부터 위쪽까지 우리가 처음 시작한 점 높이까지가 13mm입니다. 그래서 선들을 이용해서 스케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직선을 이용해서 뭐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일단 위쪽으로 오른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에서 바로 13mm만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13mm만큼 입력해주고 그 다음 이쪽 거리가 도면에서 보시면 바로 30mm입니다. 그래서 30mm만큼 입력해주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5mm 가게 됩니다. 그 다음 끝점까지 거리는 우리가 전체 길이가 120mm였으므로 120에서부터 30을 빼면 90mm가 됩니다. 그래서 이 끝점까지 거리가 90mm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90mm만큼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높이가 바로 40mm입니다. 그래서 40mm를 입력해주고 그 다음 아래쪽으로 7mm만큼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클릭하여 그리고 경사지게 올라오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직각인 수직인 상태에서 7mm입니다. 그리고 원점 있는 위치까지 클릭하고 원점에 일치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 스케치들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그림과 같은 스케치가 됩니다. 자, 이제 이 부분만 구속을 완료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전체 높이가 40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높이가 이 선까지 거리가 우리가 처음에 80mm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를 80으로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좀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면 선을 이렇게 움직여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각도를 주셔야 되는데 각도를 선과 선 사이의 각도를 주면 우리가 이 각도 44도만 주시면 선이 지금 확실하게 구속되지 않고 보시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하려면 자, 선을 이용해서 이 중간점에서부터 대략 수평인 상태로 선을 하나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을 돌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구성선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중심선과 왼쪽이든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선을 하나 클릭해서 각도를 22도로 주시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선의 높이는 도면에서 봤을 때 바로 15mm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의 선과 이 선의 거리를 15mm로 입력하시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자, 기본 구속이 도면 스케치를 이런 형태로 스케치할 수 있습니다. 각도의 정밀도를 좀 더 조정해서 숫자만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면도에서 보면 폭이 40mm이므로 40mm만큼 돌출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다시 추가로 작업해 주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왕 스케치를 했으니까 조금 더 스케치를 추가해 보면 쉽게 부품들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위쪽 보시면 우측면도에서 이 부분입니다. R 8mm 치수가 있어서 목각기가 8mm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은 우리가 폭이 10mm입니다. 그래서 주설을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10m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목각기 10mm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각기를 8mm와 10mm를 2D에서 미리 목각기 해보겠습니다. 하는 방법은 우리 스케치 메뉴에 보시면 목각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각기를 선택하고 먼저 반지름을 8mm로 변경하고 자, 선 두 개를 한 번씩 클릭해줘도 되고 모서리를 클릭해줘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자 8mm 목각기가 끝났으면 이제 위쪽에 있는 10mm 목각기를 위해서 목각기 반지름을 10으로 변경하고 다시 모서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선을 한 번씩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클릭하면 목각기가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 가운데 보시면 자, 구멍이 2 곱하기 파이 8이라고 구멍이 두 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멍은 잘 보시면 위쪽에서부터는 10mm지만 아래쪽에서부터는 12mm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점에 우리가 스케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피해서 약간 위쪽으로 지름 8mm 크기의 원을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8mm 크기의 원을 하나 더 작성합니다. 자, 치수는 우리가 왼쪽에서부터 이쪽 거리는 10mm였습니다. 그리고 치수 아래쪽 선에서부터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 바로 12mm였습니다. 이렇게 치수를 주시면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 아래쪽 선도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먼저 수직으로 위치를 잡아주고 치수가 원과 원 사이는 20mm였습니다. 그래서 치수로 원의 중심과 원의 중심 사이 거리를 20mm로 입력해 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보시면 이 우리가 목각기한 10mm로 목각기한 이 반지름에 있는 중심과 원의 중심이 다른 위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까지 스케치를 작업을 하시면 좀 더 다음 작업을 원활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천천히 스케치를 해서 선에 대한 구속들을 부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돌출을 해 보겠습니다. 3D 모형에서 돌출을 선택합니다. 물론 저 가운데 있는 파이 8mm 구멍과 목각기 한 부분들은 3D 상태에서 다시 하셔도 상관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작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출을 선택하고, 자, 영역이 아마 저절로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돌출 거리는 40mm를 부여하면 되지만 우리가 대부분 앞으로 우리 중간 평면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도면은 사용할 수도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대칭 돌출로 보통 위아래로 이 영역을 대칭되도록 40mm를 돌출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작업을 하실 때 가급적이면 같은 거리를 돌출할 때 대칭을 많이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간 평면을 만드는 불편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홈뷰를 클릭해 보면 자,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등각 투상도가 잠깐 특이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뷰큐브를 F4번을 클릭하고 모양을 옆으로 살짝 돌린 상태일 때 이 정도 모양이 됩니다. 이때의 모서리가 바로 이 모서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 모서리를 클릭하면 등각투상도와 동일한 모양으로 배치가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이 모서리에서 마우스 우클릭하고 현재 뷰를 홈뷰로 설정, 뷰의 맞춤을 클릭하여 우리가 도면이 등각투상도와 동일하게 되도록 배치하겠습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가운데 있는 이 슬롯 부분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슬롯은 치수가 보시면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14mm이고 그 다음 슬롯의 안쪽 슬롯은 반지름이 3이므로 지름으로 하면 6mm가 되고 바깥 슬롯은 반지름이 5.5이므로 지름은 11mm 크기의 슬롯입니다. 그런데 슬롯이 가운데 슬롯은 전체 관통으로 구멍이 작성되어 있고 그 다음 11mm 크기의 슬롯은 5mm 위치까지만 구멍이 돌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먼저 슬롯을 작성하는데 아래쪽 중심에서부터 8mm 위치이고 슬롯과 슬롯 사이의 거리는 24mm, 왼쪽에서부터는 8mm였습니다. 자, 그래서 슬롯을 직사각형 아래에 있는 중심 대 중심 슬롯을 선택하고 자, 한쪽을 클릭한 다음 위쪽으로 14mm이고 그 다음에 지름은 6mm 크기의 슬롯입니다. 6을 입력하고 엔터 클릭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옆쪽에 같은 중심에 자, 수직으로 14mm 그리고 지름 6mm 크기의 슬롯이 작성됩니다. 자, 치수를 이용해서 구속을 주겠습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도면에 보시면 아래쪽에서부터 8, 왼쪽에서부터 8mm 위치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아래쪽 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8mm, 반대쪽도 아래쪽에서부터 8mm입니다. 그리고 세로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가 동일하게 또 8mm입니다. 그리고 또 중심에서부터 중심 사이 거리가 24mm를 주면 슬롯이 모두 구속이 완료가 됩니다. 홈뷰 상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돌출로 차집합 처리하겠습니다. 3D 모형에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슬롯 부분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 차집합으로 변경하고 범위는 그대로 두어도 되지만 전체로 해서 딱 맞추어지도록 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mm 슬롯을 작성하겠습니다. 자, 다시 위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형상 투영을 이용해서 이 슬롯 작성한 부분을 형상 투영하겠습니다. 물론 슬롯으로 작성해도 되지만 슬롯으로 이 부분을 다시 클릭하고 지름을 10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스케치에 보시면 간격 띄우기가 있습니다. 간격 띄우기를 선택하면 클릭하고 바깥쪽으로
클릭해주고 지름 치수를 반지름으로 했을 때 우리가 5.5mm였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름을 5.5mm로 이렇게 입력해도 동일한 슬롯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름이 아까 10이 아니라 11mm였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슬롯에 지름과 반지름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형상 투영을 준 다음 우리가 슬롯으로 바로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 3D 모형에 다시 돌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쪽 부분을 잘 선택하고, 자, 차집합입니다. 반대쪽이고 전체가 아니라 우리가 도면에서 봤을 때 바로 5mm 위치까지만 더 크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5mm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다음 도면에서 우리가 처음 나오는 형태 카운트 싱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2 곱하기 파이 1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름 14mm, 이 위쪽은 지름 14mm이고 아래쪽은 2 곱하기 파이 6입니다. 그래서 위쪽은 14mm이고 아래쪽은 파이 6mm 크기로 된 카운트 싱크이고, 자, 위치는 가운데 아래쪽에서부터 치수들이 다 배치되어 있고, 거리가 슬롯의 중심에서부터 23mm 위치, 거기서부터 다시 20mm 위치에 작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뒤쪽을 이 부분에다가 점을 스케치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다가 카운트 싱크를 작업을 해주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뷰 큐브를 아래쪽으로 회전해서 뒤쪽 평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점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점을 수직에 맞추어서 점을 2개를 스케치하겠습니다. 이런 특성점들은 선들은 형상 투영된 선에다가 스케치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중심에 수직 구속을 일단 주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우리가 슬롯에서부터 바닥에서부터 첫 번째 점까지를 모두 계산해 보면 8에다가 14를 더하면 22가 되고 22에다가 25를 더하면 45만큼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치수를 이용해서 이 아래 선부터 첫 번째 점까지를 45mm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점에서부터 그 다음 점까지는 20mm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구멍으로 작업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카운트 싱크로 작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점으로 스케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점과 점 사이 거리를 20mm로 입력해 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스케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자, 3D 모형에서 구멍을 선택합니다. 자, 구멍을 선택하면 자, 우리가 제일 4번째 영역에 카운트 싱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 싱크가 있고, 그래서 길이 이 위쪽 반지름이 지름이 14mm였습니다. 그래서 위쪽을 14mm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도가 90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90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리 값이 아니라 전체가 다 뚫려 있으므로 전체 관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면으로 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 지름이 우리가 도면에서 파이 6mm였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지름을 6으로 변경해주면 더 큰 모양으로 변경되는 것이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두고 설정을 한 다음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F6을 클릭해 보면 지금 이 상태가 됩니다.
자, 뒤쪽을 돌려보면 이런 형태, 카운터싱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도면에서 이제 이쪽 부분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은 우리가 저면도를 보면 뒤쪽에서 봤을 때 이 위쪽 가운데 기준으로 지름으로 했을 때, 반지름으로 했을 때 12.5면 지름으로 하면 25mm 크기의 원을 작성해서 돌출로 사집합 처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뷰큐브에서 모서리, 이 위쪽 모서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위쪽 모서리를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90도를 위쪽으로 살짝 돌려보겠습니다. 자,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면에 스케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형상 투영을 선을 하나 투영하겠습니다. 투영하고 자, 원을 그 중간점에서 이렇게 중간점에서 지름 25mm 크기의 원을 작성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등각 보기를 보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3D 모형의 돌출을 선택하고 자, 차집합임으로 차집합 처리해주고 거리를 전체로 바꿔주면 우리가 도면과 같은 이러한 형태로 작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을 기준으로 가운데 부분을 돌출 처리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위쪽 부분에 보시면 4 곱하기 파이 4라는 치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파이 4mm이지만 구멍 깊이가 12mm까지 뚫려 있는 모습으로 된 구멍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멍의 위치들이 치수들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우리 확대해 보시면 끝부분이 이런 식으로 매끈한 구멍이 아니라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점을 스케치해서 우리가 구멍을 작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자, 이 위쪽 평면 이 부분입니다. 선택하시고 스케치 작성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점을 이 위치에 각각 4군데의 점을 스케치하겠습니다. 자, 치수는 왼쪽에서부터 4mm, 그 다음 오른쪽에서부터 32mm. 자, 위쪽에서부터 전체 길이, 폭이 아마 쭉 계산되어 있으면서 이 치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더해보면 거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하면 우리가 아까 이 거리가 22에 45고 45에 20을 더하면 65mm가 되고 그 다음 65에서 또 19 계산기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많으니까 틀리지 않도록 자 8mm 더하기 14mm 더하기 23mm 더하기 20 더하기 19 더하기 32를 하면 116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에서 다시 4mm만큼 이쪽도 4mm만큼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끝선에서부터 점 사이의 거리를 4mm 그리고 위쪽에서부터 아래쪽 거리도 4mm 그리고 점과 점 사이는 32mm였습니다. 그리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리를 4mm
입력하시면 위쪽은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 거리는 지수를 봤을 때 점과 점 사이가 32m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32mm로 주겠습니다. 그리고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32mm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수직 구속을 이용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를 수직 구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이 모두 구속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3D 모형에서 돌출이 아니라 구멍으로 작업합니다. 구멍을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첫 번째 드릴 구멍입니다. 그런데 자, 측면을 보시면 이런 모양입니다. 전체 관통이 아니라 우리가 도면에서 보면 12mm 위치까지만 관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종료값을 전체 관통이 아닌 거리로 바꾸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통되는 깊이가 12mm까지이고, 그 다음에 지름은 도면에서 보면 4 곱하기 파이 4, 즉 파이 4mm로 4개입니다. 그래서 지름은 아래쪽입니다. 지름을 4mm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드릴점은 플랫이 아닌 각도를 가진 118도의 각도를 가진 모습으로 선택해 주면 우리 아래쪽 부분이 이런 형태로 약간 드릴 모양, 송곳 모양처럼 뾰족하게 처리되어서 작업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래쪽은 뭐 나사가 아니므로 그대로 단순 구멍 처리하시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홈뷰를 눌러보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자, 도면에서 다시 이제 누락된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주소들 보면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따기 따로 오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우리 이쪽 라운드 R10mm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은 모두 도면에서 작성이 완료된 것 같습니다. 자, 저장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고 번호를 43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3번 과제에 대한 3D 부품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